한국인이 자신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한 악기들. 동이족은 춤추고 노래하기를 좋아한다는 중국의 옛 문헌처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음악을 사랑한 민족이다. 음악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미와 상징을 내포한 전통의 국악기들. 오랜 세월 몸에 익은 안목과 솜씨로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좋은 악기가 좋은 연주자를 낳는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수십 수백 공정을 거치며 전통 그대로의 방법으로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악기장들이다.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는 가야금. 고구려의 왕산악이 중국의 칠연금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검은고. 악기를 만든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는 검은고에 대한 기록과 함께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만들어 신라에 전해준 우륵에 대한 기록이 있다. 악기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조선조의 세종은 악기 제작에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박연, 장영실 같은 전문가를 기용해 악기 제작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악기 제작에 관한 문헌 연구와 다양한 실험은 우리나라 악기 제작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었고 성종 때에는 악학괴범이라는 탁월한 음악서가 완성되었다. 모두 61종의 악기가 소개되어 있는 악학괴범. 역사상 국악기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악학괴범은 성종 24년 왕명에 따라 성현, 유자광 등이 엮은 악규집이다. 궁중의식에 연주하던 악, 당악, 향악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악학괴범은 그 밖에도 악기, 의상, 무대 장치 등의 제도, 무용의 방법, 음악 이론 등을 자세히 적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인정전 악기 조성청 등을 두어 전쟁으로 소실된 악기들을 다시 제작하였고 장학원을 통해 그 기능을 전승시켰다. 오늘날에는 1964년부터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가야금 등 한국의 고전 악기를 널리 연구한 김봉기는 근대 한국 악기 발전에 큰 공을 남겼으며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는데 1954년부터 그의 제자로 배운 이영수 씨가 기능 보유자로 현재 가야금 제작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악기 제작의 첫 번째 인간문화재였던 김광주 씨. 김봉기와 더불어 한국 국악기 제작에 큰 공을 남겼던 김광주 씨는 1984년 작고했고 1970년부터 김광주 씨의 수제자로 악기 만드는 일을 시작한 고흥곤 씨가 기능 보유자로 현재 검은고 제작 기술을 계승하고 있다. 당숙인 박규용 밑에서 북매우기를 배운 박균석 옹은 각종 북등을 두루 만들 줄 아는 고장이다. 전통적인 북매우기 기능 보유자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작고하였고 현재 이정기 조교가 그 기능을 계승하고 있다. 윤덕진 씨는 할아버지 윤옥판 씨 때부터 북을 만들기 시작하여 아버지 윤남구 씨에게 북 메우기를 배웠고 제례북 모두를 만들었으나 작고하였으며 아들 윤종국 조교가 계승하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세세한 공정마다 혼과 노고를 쏟는 악기장들에 의해 오늘도 좋은 악기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만 참 해놓으면 참 좋은 낭비네. 진짜 좋은 악기 나오는데. 이거 굵고 좋은 거 같으네. 이것도 참 좋잖아요. 나이다 곱고 이건 참 좋잖아요. 이건 나무 커도 적어도 말이지 나이테가 큰 거 있잖아 이거. 가야금은 말이죠. 제 우판은 오동나무판입니다. 그리고 밑판은 밤나무고 기타 또 거기 들어가는 건 번나무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은 그 장식하는 건 뼈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오동나무입니다. 우리 판 울림통을 만들기 때문에.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그 소리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이 오동나무로 가야금을 만드는데 오동은 30년 이상 돌산이나 산비탈에서 자란 것이 소리에 좋다. 나이테가 아주 곱게 배긴 것이 나무가 좀 강하고 좋습니다. 또 나무가 커도 나이테가 두문두문 이런 건 웃자란 거거든요. 그 나무가 퍼석퍼석하고 나무가 썩 좋지 않은 겁니다. 속이 비어도 가랑사리가 이게 촘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랑사리로 이용하는 것이 좋고 나무가 이건 상당히 크기는 하는데 퍼석퍼석이 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무가 재질이 나쁜 거예요. 웃자라가지고 나이테가 굵죠 이게. 밤나무인데 밤나무는 가야금 뒷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크고 넓고 아주 좋습니다. 가야금 뒷판을 하기로서는 아주 적합한 밤나무입니다. 이게. 밤나무는 보통 20년 이상 된 것이 좋다. 옛날엔 가야금 밑판으로 밤나무 말고도 온나무, 그렇죠. 소나무 등을 사용하였다. 넓이를 잡아가지고 뛰는 건 차3치, 한치 서푼. 넓이를 7치 오픈에다 띄어가지고 한치 서푼에다 빵으로 띄어주시면 돼요. 나무의 강도는 악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숙련된 장인은 나무가 켜진 면만 봐도 나무의 강도를 알 수 있다. 이거 좀 뒤집어진 건데 이거 잘 말랐어요. 이거 생나무를 캐다가 1년 이상 눈비를 맞추는 이유는 말하자면 나무에 물이 스며들다가 또 말르면 골이 빠지잖아요. 그 지인이 썩 빠진다고요. 그래야 이게 돌아가지 않고 완고하고 또 나무 색도 말이죠 좋게 나오고 그래요. 이거 적어도 이게 최소한도 이거 눈비 한 2번 맞았어요. 예전엔 아버지 때 널고 아들이 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무의 건조는 악기 소리에 중요하다.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오래 말릴수록 좋고 최소 1년 이상은 햇빛도 쐬고 눈비도 맞추며 말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틀어질 나무는 비틀어지고 썩을 나무는 썩어서 소리내기에 적당한 나무만 남아 악기의 재료로 선택된다. 울림통을 만들 때는 흠없는 나무를 골라야 한다. 자귀, 일명 꽉기를 써서 애벌로 대패질을 하여 모양을 잡는데 이때는 무늬결 방향대로 둥글려 깎는다. 됐습니다. 대패질 들어가요. 가야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많은 연장이 쓰이는데 작업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쓰는 연장도 많다. 산조 가야금을 만들 때는 몸통 길이 넉자 반, 넓이 7치 5푼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가야금은 사람에 따라, 악기가 연주되는 경우에 따라 그 크기에 가감이 있다. 울림통은 세치 서푼으로 높이를 잡는데 가운데 부분을 목척으로 재서 기울기를 가늠한다. 목척으로 2푼 두께가 2푼 정도 씁니다. 이게
이 가공을 봐가지고 미관상 아주 너무 납작해도 안 되고 너무 둥그러도 안 되고 그 중간에 어떤 그 원경이 있습니다. 요거로서 이렇게 처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잡아본 다는 얘기를 해. 울림판의 두께는 2푼 정도를 잡는데 가운데는 좀 두껍게 잡고 양옆은 좀 얇게 잡는다. 나무가 너무 두꺼우면 소리가 탁하고 너무 얇아도 통통 소리가 나므로 적당한 두께로 잡아야 소리가 좋다. 기본 사이즈가 7치예요. 7치는 여기죠, 여기. 7치 오픈, 최고 넓어야 7치 오픈 여기까지 나갑니다. 예. 근데 이제 아래 우위가 조금 틀려요. 우위가 조금 한 2푼 좁고 밑에는 좀 넓고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재는 거예요. 이 두께를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2푼 정도 잡으면 딱 좋습니다, 이게. 쫄대라고 하고 말이죠. 이게 쫄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붙이기 위해서, 예? 이걸 붙이기 위해서 이제 금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있으니까 이 안으로 다 깎아낸다는 거예요. 두께를 똑같이. 깎아내고 이제 아주 이걸 붙이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바닥을 붙이면 이 공명통이 생기잖아요. 울림통의 위아래를 2푼 차이로 다 다듬으면 개백기로 옆 두께를 일정하게 잡는다. 나무를 밀 때는 울림통 전면에 걸쳐 두께의 차이가 없도록 고르게 미는데 나무가 강하면 좀 얇게, 나무가 무르면 좀 두텁게 되도록 파낸다. 이 나무가요, 나이테를 보면은 이 산만형 돼 있는 게 있죠. 이 우위로 뻗친 이게 상이고 그 밑에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나무도 우와 상하가 있어요. 울림통이 다듬어지면 나무 결의 상태를 살펴서 본을 대고 형태를 잡는다. 이게 쫄대라는 건데 결국 요즘 금을 그었잖아요. 요걸 이게 쫄대를 붙이면은 나중에 밑판을 붙이기 위해서 공명통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이면 공명통이 조그맣죠, 이게. 네, 그러니까 공명통을 넓히기 위해서 이 쫄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이제 24시간 둬야 이게 완전히 굳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쯤 이건 이제 대패질해 가지고 바닥 붙일 거예요. 오늘 바닥 준비해 놨다가 이제 내일 거예요. 이 악역불 붙인 건 될 수 있으면 서늘한 데서 응달에서 말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빨리 굳거든요. 이게 굳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마르는 게 아니라 이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에서 서늘한 데서 해야 금방 굳습니다. 한 복중에 뜨거운 때는요, 붙인 것도 이게 떨어져요.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데는 절대 건물입니다, 이게. 네. 이거 어렵게 붙여놓은 건데, 하루수녁 자고 나서 잘 말랐네, 이게요. 이거 바닥 붙이려면 이 고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거 붙이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잡기 위해서
이 금을 그어 가지고 이 높이를 깎아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긋는 거. 고를 잡을 때는 좌단 높이가 8푼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기울어져도 안 되고 바깥은 기울어져도 안 되고 이게 평이 돼야 하거든요. 밑판 밤나무는 잘 다듬어서 윗판에 맞추어 길이와 넓이를 잡는다. 또 저 뒤에 가서 또 여기 똑같이 된다는 얘기. 밑판은 소리가 울려 나오는 공명구멍인 손잡이와 반달과 온달을 뚫는다. 잘라낼 거거든요. 손잡이는 복밑까지 붙였을 때의 길이를 가늠해서 중앙을 잡는다. 반달과 온달은 양 끝에서 3분의 1 지점쯤 되는 적당한 위치에 뚫는다. 백엔목 혹은 속현침은 오동나무를 쓰는데 가야금 줄을 정확히 밑으로 관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베개목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현침도 받쳐주고 동시에 여기 줄 끼면은 베개목 위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줄 끼기도 좋고 밑바닥도 보관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베개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 넓이는 1치 2푼 정도 하면은 딱 좋습니다. 이게. 예. 그야말로 이거야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꼭 맞지 않으면 나중에 풀릴 때 이게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줄 12줄이 땡겨가지고 말이지. 이게 떨어져 버린다 하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울림통과 밑판을 붙일 때는 줄로 동여매고 쐐기를 써서 들뜨지 않게 한다. 울림통과 밑판을 묶은 후에는 뒤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고 약간 배 쪽으로 휘었는지도 살핀다. 그래야 나중에 줄이 걸렸을 때 현의 장력을 지탱하기 좋고
가야금이 바른 음을 내기 때문이다. 울림통과 밑판을 단단히 붙여서 하루를 재우면 윗판과 밑판이 고르게 붙어서 소리의 공명에 좋다. 울림통과 밑판이 붙으면 옆면과 각 부분을 다듬고 평형이 맞는지 각도를 잰다. 각이 딱 맞아야만이 이 머리 부분을 짤 적에 이게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똑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위아래가 균형이 꼭 맞죠, 이게요. 이 우리가 약간의 좀 이게 수거야 이게 붙으면은 요게 이게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야 보기가 닭공지 마냥 이렇게 좀 틀려야 보기 좋아요. 이 똑바로 서버리면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약간의 그 경사지게 깎았습니다. 복미 부분이 완성되면 용도 부분의 형태를 딴다. 산조가야금 좌단 높이는 개백기로 8푼을 잡는다. 용두의 형태를 잡고 좌단 높이를 따면 용두 본에 맞춰 몸통 형태를 다듬는다. 가야금은 몸통의 위아래가 2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미 쪽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차차 완만해진다. 가야금 몸통이 완성되면 인두질을 하는데 인두질은 밤에 하는 게 좋다.
인두질을 할 때는 인두를 적당하게 과열해서 나무가 타지 않도록 골고루 노르스름하게 지지는데 오동나무의 진이 빠져나올 때까지 인두질을 한다. 옛날에는 이 칠을 안 하고 전부 지졌습니다. 지져가지고 이걸 긁어놓으면 이 무늬가 살아나고 또 조미 안 먹고 습기가 안 차고 그래서 아주 좋죠. 이게. 그래서 옛날 기법은 전부가 지져서만 했습니다. 나무가 단단해서 안 되네 이게. 조심해야 할 건 길게 쭉쭉 뽑아야 중간중간에 그 나무가 많이 타질 않고 골고루 타가지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가야금에 자단 붙이려고 만드는 이 장미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한 푼 정도로 두께를 톱으로 켜가지고 가야금 자단에 붙일 겁니다, 이게요. 네. 좌단은 틈새가 벌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보기에도 좋아 단단한 나무를 붙인다. 예전에는 고급일 때는 화류 또는 화리나무를 썼고 보통 때는 벚나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근래엔 대개 장미목을 쓴다. 이게 뜨거운 물에 넣어야 꼬부러지게 잘 꼬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휘어가지고 이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 가야금은 이 목 부분, 머리 부분, 이 몸통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목 부분부터 붙여야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붙이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목 부분부터 붙입니다 이게. 근데 현침 들어갈 때까지 이걸 잘라내야죠. 여기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게요. 있는 이점에 표시나게 또 한 사치에 모양으로 넣는 거예요.
밀 나가지 말라고. 이게 붙여내고서는 빼버린다고요. 네. 이게 길기 때문에 이게 고정을 시켜야만 밀리지 않고 미연이 꼭 맞아요, 이게. 예. 꼭 박아놓으면 나중에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쯤만 박아놓고 나중에 빼기 좋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좌단은 얇고 긴 나무라 악교를 칠한 후에는 물을 죽여서 수분을 맞춘다. 이거 말르면서 뒤집어지지 말라고 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밑은 뜨겁고 위는 자꾸 말리니까. 이렇게 좌단까지 붙여서 하루쯤 재우면 가야금 몸통이 완성된다. 줄을 걸기 전에 장식을 붙여 몸통을 마무리하는데 화류나무나 소뼈 등으로 완자 무늬를 넣거나 다른 문양을 만들어 넣는다. 완자 무늬라는 건데요. 이 하얀 것이 소뼈입니다. 뼈가 5개 들어가고요. 이게 또 흑단, 까만 것이 흑단이 다 4개가 들어가고 이거 한 대나 겹겹이 붙여가지고 자르면 이 문양이 나옵니다. 이상 더 밀려나가지 말라고. 예? 나중에는 다 뽑아내볼 거예요. 이거. 이 뒤가 현진이 붙을 테니까요. 용도 장식은 소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용도는 가야금의 얼굴과 같은 곳이므로 공들여 장식한다. 용도 장식은 얇아 틈없이 촘촘히 동여매야 한다. 용도는 색깔이 다른 나무로 모양을 내어 장식하는데 예전엔 소뼈에 화류나무로 장식했지만 근래엔 흑단이나 장미목을 많이 쓴다. 용도에 문양을 넣을 때는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운데로 문양을 맞춰 나간다.
하겠습니다. 이거를. 십자를 가운데 딱 집어넣고 해서 이거 중심을 잡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같이요. 이렇게. 자, 이 머리 부분은 이제 이게 완성된 겁니다. 이게. 네, 이거 잘라내고 또 이거 자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을 그려야죠. 예. 현침은 가야금줄을 받치는 나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강한 나무를 쓴다. 산조 가야금의 경우 현침의 높이는 5푼으로 잡는다. 이게 떠서 그러면 이렇게 자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아주 줄이 열대줄을 당겨도 그대로 유지를 하죠. 이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거는 현침은요. 이쪽은 줄이 넘어올 때 반달만 이렇게 굴리고, 이거는 줄이 여가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이게 오목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현침은 줄을 보호하기 위해 한쪽은 둥글리고 한쪽은 오목하게 파는데 현침 다듬기에 좋은 칼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이게 현침 밑에 대는 건데요. 이 명칭은 운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장식으로서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 뼈로 깎은 못이거든요. 이 뼈로 깎은 건 이 운각 붙이는데 까만 데다 박아야 이제 보존도 되고 장식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야금에 체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길어도 나쁘고 짧아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두치도 보이면 이게 딱 적합합니다, 이게. 이 간격은 이 사이, 근육 사이와 근육 사이는 몇 분 정도의 근육 사이를 뒀습니다. 복미 구멍을 뚫을 때 줄이 들어가는 쪽은 훨씬 기울어지게 판다. 줄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빼거든요. 곧장 뚫어놓으면 각이 지니까 줄이 잘 안 빠지죠. 이 사선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줄이 잘 잡아당기는데 잘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미를 붙일 때는 가야금줄을 걸기 위해 위가 들리게 붙이는데 인동문이나 당초문을 그려서 조각하여 붙인다. 바로 복미 밑에 붙는 가야금 발입니다. 이 길이는 7지 5푼, 높이는 한 5푼 정도 그렇게 해서 가야금 뒷발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발은 가야금을 잡아 끌 때 소모되므로 강한 나무로 만든다.
복미와 발을 적당히 그을려주고 다듬으면 줄을 걸기 전 가야금의 몸체가 완전히 완성된다. 용두에 구멍을 뚫을 땐 정밀하게 직각으로 뚫어야 속 현침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근육을 직각으로 뚫어야 이 뒤 근육도 아주 똑바로 일자 마냥 나오지 이게요. 이거 끼우는 건 그 굵기를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 모질이 순서대로 이렇게 끼워놓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안쪽은 상청이고 바깥쪽은 하청입니다. 그래서 줄 굵기가 하청은 굵고 상청은 가릅니다. 그 순서대로 끼기 위해서 줄을 끼워놨습니다. 현재로. 네. 이건 돌개라는 거예요. 줄 동에 매는 거예요. 줄을 이게 당기면은 이 매는 집에서 매는 역할을 하죠, 이게요. 이게 부두인데요. 이 몸체 근육에다가 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방법이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긴 가닥이 이 곱뱅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면은 감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이렇게. 반대로 이것이 이 가닥이 위로 가면요 그냥 풀어져 버려요. 그냥 풀어져 버린다고요. 이것이 옛날 노인네들 머리 쪽지는 형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비녀꽃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낭자머리라고 그러죠. 이게. 하청이 제일 조금 높습니다. 아주 비싼 차이가 나요. 안쪽으로 얹어서 가야금 줄을 걸고 음을 맞추면 가야금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악기가 되려면은 첫 때는 악기 자료가 제일 좋아야 하고 또 만드는 과정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야 하고 또 그 두 가지는 제 소관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해야 좋은 악기가 되는 거죠. 좋은 악기 가지고 연주 잘못하면 좋은 악기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어떤 좋은 사람한테 가서 좋은 악기가 돼야 정지 보람이 있겠죠. 네. 가야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 가야금. 장인의 손에서 하나의 가야금이 완성되기까지 2000번의 손길이 가야만 만들어진다는 가야금. 검은고가 남성적인 악기라면 여성적인 악기인 가야금은 그 맑고 경쾌한 음색으로 오늘도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아내는 소중한 현악기다. 나무를 고르는 이 일은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좋은 나무를 골라야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무른 나무는 북소리에 좋지 않으므로 단단하게 자란 나무를 고른다. 이번에 춘향목, 네, 춘향목이고 우리나라 재래종. 재래종이죠. 그리고 요것도 껍데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껍데기 없으면 벌써 한 30%는 마르잖아요. 그렇죠. 네, 껍데기가 없으면 비가 와도 예. 한 1, 2cm 이상 들어가지라. 예. 홍송을 많이 써요. 주로 이 나무가 지금 홍송나무인데 홍송도 북방에서 큰 게 있고요, 남방에서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북방에서 큰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를 저희는 제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나이테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아주 적게. 이런 데서 추운 지방에서 자랐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나무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알맞게 재단을 해서 저희가 갖다 쓰죠. 건조를 시켜서. 나무는 길이 6자, 7자, 두께 4치로 자른다. 법고는 가죽을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북은 좋은 가죽을 얻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죽은 5년 이상 된 황소 가죽이 좋다. 가죽을 벗길 때도 칼자국이 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특히 침 맞은 상처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네, 이게 첫 작업이에요. 첫 작업인데 기름, 소 가죽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제거를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많이 붙어 있으면 회 칠 때 회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를 처리를 할 거예요. 털을 이렇게 해서 석회를 입혀가지고 접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잿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되면은 털이 싹 이렇게 다 빠져요. 네, 요게 이제 양잿물인데요. 요걸 이제 집어넣으면 털이 미끄럽게 잘 빠지라고 이렇게 해서 양잿물에다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담가두면은 털이 아주 매끄럽게 기스 없이, 그리고
그 불순물들하고 같이 빠져나오죠. 깨끗하게 이제 털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닭똥과 오줌 등을 섞어 가죽의 털과 이물질을 제거했다. 가죽은 매일 3, 4회 뒤적여서 골고루 젖게 해야 하는데 여름에는 잘 뒤적이지 않으면 가죽이 썩기 쉽다. 무두질이란 가죽 안쪽에 남아있는 기름 등의 찌꺼기, 즉 수구레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북가죽은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연약해서 쓸 수 없고 기름기가 절반쯤 빠진 상태가 적당하다. 가죽은 마를 때 오그라들기 때문에 나무판에 못을 쳐서 말린다. 이 과정을 쟁친다고 하는데 이때 쟁판은 사방 2m가 넘어야 소가죽 한 장을 말릴 수 있다. 말릴 때가 오전이나 오후에, 그러니까 좀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아니면 춥지 않을 때. 그러니까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죠, 쟁취는. 가죽 마른 상태는요, 일단은 맨 처음에 물가죽으로 왔을 때 두께와 이제 말랐을 때의 두께, 이제 요거를 측정해보고 내가 원하는 미리수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건조는 어제 이제 쟁을 쳐놨으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물기가 완전히 가신 게 나오면은 이제 건조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이제 말랐거든요. 건조가 됐는데 이걸 한번 반대로 접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반대로 접냐면은 이 면이 끓여서 망가지니까 반대로 접어서 이렇게 반대로 접어서 보관하는 겁니다. 재단한 나무는 응달에 오랫동안 말려서 건조한 후 푹 제작을 한다. 그 시간들이 이제 그러니까 3년, 이제 얇은 것들은 보통 저희가 한 2치, 3치짜리 같은 거는 2, 3년 정도 말리고 그 이상의 뭐 4치, 5치짜리라는 나무가 두께가 그런 나무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말려주면은 스스로 자기네가 다 갈라지고 막 비틀어지고 옹이 빠지고 막 이래요. 그 부분은 이제 보면서 골라서 쓰는 거지. 법고를 만들 때는 본을 대고 북쪽을 재단한다. 나무가 두꺼워서 북면이 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무는 본을 대고 적당하게 휘어지게 재단하는데 나무 두께는 나중에 북쪽의 면이 된다. 기초적인 뼈대 작업이거든. 뼈대를 만드는 건데 나무가 얇으면은 힘이 없어요. 힘 망가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그 석자짜리 정도 되면은 나무의 두께, 와루의 두께가 보통 한 치에서 한 치, 한 2푼 정도 그 정도 돼야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공명통 자체가. 그래서 그 치수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쪽의 이런 부분들을 높이나 이런 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기준인 게 뭐냐면은 보통 한 석자 같으면은 한 2치에서 2인치 반, 요 배가 끝에서 요 배하고 사이가 그렇게 줘야지 미적 감각이 나오고, 또 공명 안에 있는 공명통에서 자연스럽게 울어주죠, 소리가. 그걸 뭐 높이 올리고 약히 올리고 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 나는 건 아니에요. 나무는 잘 말랐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송진도 잘 나오고. 보통 이쪽에 이렇게 따로 빼주신 것들은 왜? 요거는 그 옹이가 아까 나무 그 원나무에서 그 안쪽 이런 안쪽에 있는 옹이는 괜찮은데 겉에 있는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건 못 쓰는 거죠. 이게 이 나무가 이쪽이 부러진다든지 이 옹이가 빠진다든지 하면은 그게 소리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건 빼요. 이런 나무들은 사용을 안 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이런데 옹이 박혀 있는 부분들은 이런 옹이는 상관없어요. 이런 옹이들 안에 숨어 있는 옹이들은. 그러니까 이 겉면에 나와 있는 옹이들은 빼야 된다. 쪽을 붙여 북통을 만들 때는 이어지는 북쪽의 안쪽 각을 맞추어야 북통이 원형이 된다. 이 과정을 각을 딴다고 하는데, 적당한 빗쪽 매본을 대어 대패질을 해서 그 각을 딴다. 요게 지금 작업이 석자짜리 각을 이제 맞춰서 각을 잡는 거예요. 지금 윗각을 더 잡아서 밑각하고 맞춰서 이게 붙을 수 있게끔 가운데 지금 초보를 한 건데, 이제 다시 각을 따서 맞추는 그런 과정이에요. 만들고 계신 게 뭔가요? 이 찹쌀풀 만들고 있습니다. 찹쌀풀로 이제 쪽과 쪽을 붙여주는 접착제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찹쌀풀로 해서 붙여주려고 지금 점도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 전에는 악교하고도 같이 썼고 또 이 찹쌀로도 썼고 했는데 성능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좋아요. 찹쌀풀이 잘 붙어요. 끝으로 좀 저 끝에 더 칠해서. 통매우기, 통짝이라 불리는 북통 짜는 과정은 북태를 준비해 두었다가 쓴다. 예전에는 북태를 대나무로 썼는데 6자, 석자, 2자 등 북통 크기에 맞게 북태를 펼쳐놓고 그 안에 북쪽을 붙여가며 북통 모양을 잡는다. 북쪽은 붙여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하루 정도를 말리는데, 양지는 나무가 갈라짐으로 피한다.
일단 이게 풀이 바깥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야 돼. 막 그래야 딱 붙었다는 얘기거든. 이 안에 아까 붙였던 풀들이 이게 쪽이 안 맞으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꽉 조여주니까 풀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밀고 그렇게 단단히 붙어줘야 돼요. 지금. 북적을 붙인 후에는 북통 끝을 다듬어 준다. 요게 이걸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북을 치게 되면요, 요게 떨어져 나가요. 끝부분이, 나무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밑에 가서 덜그덕덜그덕 소리를 낸다고. 북적이 붙으면 북통 안쪽으로 울림태를 상하로 붙여준다. 울림태는 북통과 같은 나무를 쓰는데 너무 커지면 공명 공간이 줄기 때문에 석자 북의 경우 넓이 3치, 두께 1치로 잡는다. 붙이는 위치는 나무 끝에서 1치 반에서 2치 정도 되는 곳에 잇대어 붙이면 적당하다. 그래서 이제 이 울림통 쪽은 역할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 조여주게끔도 하고, 또 울림의 그 안에 공명의 울림의 그거를 좀 뭐랄까 충분히 울어줄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에 공명통에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 치나 한 2푼 정도의 나무를 위에서 때리면은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버팀목도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죠. 공명통 안쪽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풀거려. 이 끝부분은 아까 긴 나무가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럼 이 쪽과 쪽 사이에 못을 못 박아주니까 나중에 벌어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잘라서 이쪽에 있는 나무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그래서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거죠. 지금 파내는 이유가 왜? 지금 지금 파내는 이유는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나무가 지금 밀착이 안 되죠. 쪽이. 그래서 그 쪽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두꺼운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울림태에 간격이 생기면 행여 틈으로 소리가 셀 수 있기 때문에 풀로 틈을 메워준다.
중심 좀 맞춰보고. 됐어. 북통이 만들어지면 한지를 바르기 전에 북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는다. 이렇게 돼야 힘이 안 든 거요. 나무가 안 만들면 북통이 완성되면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북 전면을 감싸 바른다. 요거 지금 한지를 바르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왜 하냐면은 이제 이 북이 오래되면은 갈라질 확률도 있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말라가지고 이럴 부분에 있어서 한지가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더 이상 저지하지 말라 그러고 습도 좀 되도록이면 덜 먹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김이 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새 나간다고 바깥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지가 마르면 천으로 북을 바르는데 북이 곡면이기 때문에 천이 겹쳐지지 않게 잘라서 당겨 붙인다. 여기 잡아봐. 한 봉. 거기만 잡아. 네 거기 잡고. 여기 나. 이런데. 잡고 거기 봐. 뭐 꺾어. 확 당겨줘야 돼. 여기까지만 해. 얘 안쪽으로는 하지 마. 됐어. 더. 됐어. 오케이. 거기서 여기 이렇게 잡아줄게. 여기다 못 봐. 천을 다 감싸면 북통 안으로 넘어온 천도 깨끗하게 잘라내서 마무리한다. 북고리를 달 때는
먼저 달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 실로 북 전체 높이를 재고 그 실을 반으로 접어서 위에서부터 내려뜨려 중심점을 잡는다.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로 북통 한 바퀴를 감아서 반으로 접으면 반대편에 골이 닿는 위치가 된다. 이때 잡은 위치가 맞는지 실을 위에서 내려뜨려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요 부분은 왜 이 한지로 바르냐면요. 이 고리를 박으면서 구멍을 내거든요.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밀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래야지만이 안에 진공이 공기가 계속 소리가 좋아지죠.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좋은 소리를 위해서는 무엇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쟁을 쳤죠. 그래서 말려놨잖아요. 이게 말리니까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물에다가 이걸 하루 정도만 담궈두면은 부드럽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북미오기를 하는 겁니다. 반을 잡아. 이쪽 반을. 됐어. 북을 메울 때는 북틀을 준비한다. 가죽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북이 움직이지 않도록 북틀에 고정한다. 너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 칼검 있나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뭘 확인하고 계세요? 여기 가죽은 이제 북미오기 하기 전에요. 칼 기스가 있나, 또 내지는 구멍이 뚫렸나. 여기. 위에다가 박아야지. 감옷이 뺄 건데. 잠시만요. 지금 제가 4방하고 8방을 감옷을 박아놨어요. 이 감옷은 이제 가죽을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16방, 이제 32방, 뭐 이렇게 48방을 집게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율을 해가면서
못을 받고 이 감옷은 이제 가면서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두자, 석자 북까지는 사람 손으로 가죽을 늘였고 더 큰 북은 줄이를 틀었다. 하나, 둘, 셋. 가죽을 늘릴 때는 8방까지는 감옷을 치고 16방부터는 더 이상 손님으로 당길 수 없을 만큼 느린 후에 못을 친다. 못을 칠 때는 못이 북 안쪽 울림대 위에 박히게 해야 바람이 새지 않는다. 즉 공명이 새어나오지 않아 좋은 북소리가 되는 것이다. 32방, 48방 등 가죽을 더 늘릴 때는 북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서 늘린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북의 가죽면은 미끄러워 예전부터 버선발로 밟았다. 그 촉감이 처음엔 마루를 밟는 느낌에서 밟아 느릴수록 양탄자를 밟는 느낌이 되고 이불을 밟는 느낌이 되면 이때 다시 가죽을 잡아당겨 못을 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아무리 밟아도 마루를 밟는 느낌이 들 때까지 가죽을 밟아 느린다. 한 곳만 많이 집중적으로 밟지 말고 끝과 중심 이렇게 끝에 중심 이렇게 많이 밟아주면은 많이 늘어나요 가죽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북을 뒤집어 반대편 가죽을 늘릴 때는 이미 맨 가죽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밑에 천을 대서 북가죽을 상하지 않게 한다. 예, 이것은 지금 북매우기를 다 끝낸 상태인데 이 북이 원형이 일정하게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젖은 상태고요. 수분이 있는 상태고, 요거는 이제 한 하루나 이렇게 마르면은 수분이 제거되죠. 이제 완전히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결정이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귀로 느껴가지고 이 소리가 잘 됐나 안 됐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라서도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때 잘못된 거 경우는 이제 만에 하나 뭐 습하거나 이렇게 날이 굳어졌을 때 북을 메고 그러면은 그 북이 소리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해체 작업 뜯어내죠. 장인은 젖었을 때 북소리로 말랐을 때 북소리를 안다. 손의 감촉이나 북면의 떨림, 소리의 고조 창단을 따져 그 소리를 경험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분명히가 다 됐습니까?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한 하루에서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은 북의 원음이 나죠. 다시 못질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못질을 하는 이유는 북매우기 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면서 이제 이 가죽이 마르면서
당겨지겠죠. 꽉 당겨지면서 못이 솟아요, 조금씩. 그 못을 다시 박아서 고정시켜줘야 2차적으로 건조되면서 다시 솟질 않아요. 단청 안료는 색안료와 악유, 물의 비율을 대략 70대 20대 10의 비율로 섞는다. 적당히 섞였는지는 막대를 들어 올렸을 때 안료가 떨어지는 모양을 보고 그 점도를 가늠한다. 지금 이 천 안에 이물질들이 좀 묻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주면은 물감이 아주 곱게 좀 잘 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요? 아, 네, 이것은 지금 용 머리를 청룡, 황룡 두 마리를 넣어야 되는데 손으로 그리게 되면 그 좀 정교하지 않은 점이 있어갖고 이 예전 전통 방식으로 초를 떠가지고 똑같은 거를 똑같이 찍기 위해서 지금 이 바늘로 지금 모양을 내고 있는 겁니다. 가치를 한 후 색안료가 준비되고 초가 떠지면 단청을 하기 위해 다분 주머니를 만든다. 단청을 할 때는 바늘구멍이 뚫린 본 위에 다분 주머니를 쳐서 문양을 뜨는데 조개가루는 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면에 잘 붙는 성질이 있어서 단청하기에 적합하다. 네, 여기는 지금 청룡, 황룡이 양쪽에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여의주가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전체적으로 사색 구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단청이 마무리되면 장식못을 박는데 못은 그때그때 대장간에 가서 필요한 것을 부탁해 만든다.
북받침대는 북 크기에 맞게 제작한다. 본을 대고 북면이 닿을 부분을 그리는데 북 길이의 양쪽에서 3치씩 뺀 치수로 북받침의 폭을 잡는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북의 배에 이 지금 현재 제가 자른 이 부분이 잘 밀착이 돼야지 밀착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뜨거나 이러면은 북의 그 소리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절단을 해서 받침대를 만들 때는 이어질 부분에 미리 나무 못을 박거나 짝을 맞추어 구멍을 내놓는다. 북받침에 탄청을 할 때는 받침대를 연결하기 전에 탄청을 해야 빈틈없이 탄청할 수 있다. 받침대가 완성되면 기울기를 잘 맞춰 북을 올린다. 센터를 맞춰서 소리 들어보면 양쪽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가 북매우기를 할 때요. 그 한쪽은 좀 강하게 매고 한쪽은 좀 느슨하게 매요. 이유는 말르는 과정에서 너무 두 개를 같은 양쪽 가죽이 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강한 소리가 나요. 찢어지는 소리가 나겠죠. 울림도 적어지고. 그래서 한쪽은 연하게 매주고 느슨하게, 한쪽은 강하게 매줌으로써 울림 자체가 여기서 강한 쪽에서 치면은 좀 느슨한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음폭이 나중에 안에서 많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음과 양으로 나눠서 북매우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20여 종의 북이 있다. 법고를 비롯해 노고, 영고, 건고, 삭고, 교방고. 그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작되는 북. 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법고. 장인의 손을 떠난 법고는 오늘도 어느 사찰에선가 그 웅원한 소리를 내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호흡하고 있을 것이다.